오늘 아침 나는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심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은 결심이 아니라 멈춤이었다. 50년 가까이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발을 멈추는 순간, 나는 그 순간이 이렇게 조용하게 올 줄은 몰랐다. 아침 6시였다. 밥솥 예약을 해두었으니 밥은 되어 있었다.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꺼내다가 나는 그것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국을 끓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맨 마지막에 왔다. 세 번째 생각이 오는데 50년이 걸렸다. 나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렸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청소를 했고, 낮에는 장을 보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밥상을 차렸다. 그것이 반복되는 동안 아이들은 자랐고, 나는 그 자람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으려 했다. 딸 혜진이 결혼을 결정한 것은 석 달 전이었다. 상대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는 기뻤다. 준비를 도왔고 청첩장을 들고 친척들을 찾아다녔고 혼수 목록을 함께 정리했다. 그런데 어제였다. 혜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제 우리 집 살림 좀 부탁할게요. 짧은 말이었다. 혜진은 가볍게 말했다. 웃음기도 섞여 있었다.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말투였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듯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던 것 같기도 하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그 말 한 문장이 들어온 순간 다른 것들이 잘 들리지 않았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이유가 뭐였지?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자식이 원할 때 언제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나?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 물어봐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밤새 돌았다. 아침이 되었다. 냄비를 꺼내다 내려놓았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밥은 짓지 않아도 되어 있었다. 국은 끓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래된 햇살이었다. 매일 보던 햇살인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피로연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옳은 결심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처음으로 내가 내린 결심이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첫 번째 결정. 딸과의 대화는 늘 편안하지 않았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안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그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와 딸 사이란 그런 것이라고, 가까우면 상처도 많은 것이라고. 그 생각이 불편함을 덮었다. 덮인 것은 사라지지 않고 쌓였다. 혜진은 어릴 때부터 똑부러지는 아이였다. 자기 의견이 분명했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똑부러짐이 나를 향할 때는 달랐다. 요구는 분명했고 감사는 흐릿했다. 엄마, 그거 대신 처리해줘. 언제부터 시작된 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공서 서류일 때도 있었고, 택배 수령일 때도 있었고, 집 청소일 때도 있었다. 혜진은 바빴다. 일도 했고 사람도 만났고 자기 삶을 살았다. 나는 그 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들을 처리했다. 그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도록 오랜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랬다. 속으로는 다른 말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 말들은 목까지 왔다가 삼켜졌다. 삼키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혜진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장롱 서랍 안쪽에 손을 넣었다.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펼쳐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다. 표지가 바랬고 첫 장을 넘기자 종이 냄새가 났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제주도, 경주, 그리고 언젠가는 유럽도 가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읽고 싶은 책 목록도 있었다. 친구 이름도 있었다. 순자, 명의, 복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봤다.
희미하게 잊고 있던 나의 삶이 거기 있었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생각했다. 이것을 쓰던 사람이 나였다. 꿈이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언제 사라졌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서서히 사라졌을 것이었다. 밥상을 차리는 사이, 서류를 처리하는 사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에 내가 없으면 세상도 멈출 것 같지만 정작 멈춰 있는 것은 나였다. 일기장을 서랍에 넣지 않고 침대 옆에 두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이었다. 내일 다시 펼쳐볼 것이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것들을 천천히 한 장씩.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밥솥에서 취사 완료 알림이 울렸다. 나는 누운 채로 그 소리를 들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왔다. 밥을 퍼야 하고 국을 데워야 하고 반찬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차례로 왔다. 나는 그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혜진이 부엌에서 소리를 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혔다. 잠시 후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엄마 아직 안 일어났어? 응. 밥은?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혜진이 문을 열었다. 나를 바라보는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아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닌 엄마가 그냥 누워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것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럼 왜? 그냥. 혜진은 더 묻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는 시간이 짧아졌다.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오늘은 그냥 바라봤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 것이 많아졌다. 그래도 나였다. 장롱에서 오래된 카디건을 꺼냈다. 자주 입지 않던 것이었다. 입으면 어딘가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아껴두던 옷이었다. 오늘 입기로 했다. 서랍 안쪽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두껍고 무거웠다. 결혼 전 사진들이 앞쪽에 있었다. 친구들과 찍은 것, 혼자 찍은 것, 어디선가 웃고 있는 젊은 나. 나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왜 넣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냥 오늘 함께 가지고 나가고 싶었다. 집을 나서는데 현관에서 잠깐 멈췄다. 이상하게 발이 무거웠다. 나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왔다. 50년 동안 이 문을 나설 때는 늘 이유가 있었다. 장을 보러, 병원을 가러,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유가 없었다. 아니, 이유가 있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아직 확신이 없었지만 문을 열었다. 골목 끝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혼자 카페에 앉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따뜻했다. 사진첩을 꺼내 천천히 넘겼다. 젊은 시절 친구 순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오후에는 작은 서점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다.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제목이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책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조금 떨렸다. 사는데 50년이 걸린 책이었다. 저녁에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라 어색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목소리가 반가웠다. 다음 주에 점심을 먹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카디건을 벗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작은 자유가 이렇게 큰 하루일 줄 몰랐다. 혜진은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 불편해 보였다. 나는 예전 같으면 그 불편함을 살폈을 것이었다. 오늘은 그냥 두었다. 그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고 딸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금씩이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 그 순서가 바뀐 것이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었다. 혜진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다. 택배 수령을 대신 해달라는 말에 오늘은 외출할 것 같다고 했다.
서류 처리를 부탁하는 말에 입원 주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외출할 것이었고 정말로 시간이 없었다. 다만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혜진은 처음엔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재차 부탁하거나 왜 안 되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삼키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으니 이번에는 다른 말을 삼키는 데 쓰기로 했다. 엄마, 왜 갑자기 달라졌어? 혜진이 직접 물어온 것은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전화였다.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당황함도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가를 생각했다.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단다. 말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것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뭘 못했다는 거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답이 너무 많아서였다. 못한 것의 목록을 읊자면 그 전화 통화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여행지들, 읽지 못한 책들, 연락이 끊긴 친구들. 그것들을 지금 혜진에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다. 혜진이 납득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었다. 예전의 나라면 혜진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했을 것이었다. 혜진이 기분 좋게 전화를 끊을 때까지 말을 골랐을 것이었다. 이제는 달랐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놀라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것이 각성이라는 것인지는 몰랐다. 다만 무언가 오래된 것이 느슨해지는 느낌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 자신을 지워왔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알고 나면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런 것이었다. 창밖에 햇살이 다 기울었다. 나는 일어나 불을 켰다. 내 손으로 내가 있고 싶은 공간에 내가 원하는 밝기로. 여행 가방을 꺼낸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장롱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혜진 결혼 준비로 바빴던 몇 달 전도 아니었고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먼지를 털었다.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었다. 가방을 펼쳐놓고 앉았다. 무엇을 넣어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평소라면 누군가를 위해 짐을 쌌다. 아이들 여행에 필요한 것들, 남편 출장에 빠진 것들. 이번에는 달랐다.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낯설었다.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다. 옷 몇 벌을 골랐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혜진이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예쁘다고 받아두고는 어딘가 불편해서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이번에는 넣었다. 낡은 일기장도 넣었다. 읽고 싶었던 책 한 권도 넣었다.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가 이렇게 오래 걸렸다. 목적지는 경주였다. 젊은 시절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곳이었다.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써놓고 한 번도 가지 못했다. 혼자 가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아서 미뤘고 바빠서 미뤘고 그러다 잊었다. 기차표는 전날 밤 혼자 끊었다. 처음으로 혼자 예매하는 기차표였다. 혜진에게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며칠 여행 다녀올게. 잘 지내라. 답장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엄마 혼자요? 어디요? 나는 짧게 답했다. 경주. 혼자. 그 다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다. 기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였다. 출발하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멀어지고 들판이 나타났다. 겨울이 끝나가는 들판이었다. 아직 차갑지만 어딘가 풀리는 것 같은 색이었다.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할 일이 없었다. 처리해야 할 것도 없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봐도 되는 시간이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이 있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일기장을 떠올렸다. 거기 적혀있던 이름들과 꿈들을. 그것을 쓴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다. 지금은 달랐다. 창밖으로 들판이 계속됐다. 기차는 멈추지 않았다. 나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경주에 도착하면 먼저 천천히 걸을 것이었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지 않을 것이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쉬고 싶으면 앉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래 바라볼 것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방이 발치에 놓여 있었다. 하늘색 블라우스가 그 안에 있었다. 내일은 그것을 입을 것이었다. 오래 입지 못했던 옷을, 오래 살지 못했던 하루와 함께.